마블 프랜차이즈의 부진이 이어지던 와중 마블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가장 큰 기대와 관심을 받던 작품이 드디어 개봉했는데요. 이번에 개봉한 데드풀과 울버린은 과연 어떤 영화였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 주연의 데드풀 시리즈. 그 세 번째를 장식하는 본 작품은 기본적으로 그 캐릭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재밌는 캐릭터죠. 제4의 벽을 오가면서 관객과 대화하고 욕설과 성적인 농담을 서슴지 않는 시원시원한 캐릭터. 바로 이 데드풀의 캐릭터성이 이번 작품에서도 확고하게 이어집니다. 사실 디즈니가 제작을 맡으며 많은 팬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예고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원래의 맛이 잘 살아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장난기가 넘치는 데드풀의 모습과 확연히 대비되는 인물이 흔히 얘기하는 배드애스 캐릭터 울버린입니다. 지난 엑스맨 및 울버린 시리즈에서 크게 활약했던 배우 휴 잭맨이 이번 작품에서도 연기를 이어나가는데요. 영화가 이 울버린이라는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향성은 크게 둘 있습니다. 먼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영화 로건에 대한 존중인데요. 깔끔하게 완결해냈던 이전 작품에 대한 리스펙트를 꾸준하게 보여주는 대사와 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방법이 무척이나 데드풀스러운 방식, 그러니까 기존의 위상을 비트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영화의 시작부터 울버린의 무덤을 파묘한 이후 그 사체를 활용한 액션 연출이라든가 모두를 실망시킨 울버린이라는 작중 등장한 울버린에 대한 설정이 있겠네요. 이때 본 작품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후자의 스탠스입니다. 시종일관 농담 따먹기를 하는 데드풀이 세계의 운명에 걸리며 조금은 진중해지고 자신의 실수로 모두에게 실망을 시킨 울버린이 자기 혐오에 빠진 세계관, 그 속에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지죠. 이처럼 영화의 제작진들은 히어로 영화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변주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에 어울리는 액션 활용이 충분하게 이어지고 있죠. 장르가 장르이니 액션 연출에 대한 구체적인 말도 해봐야겠죠? 이어서 살펴봅시다. 데드풀과 울버린, 이들 두 캐릭터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힐링 팩터 능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친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죠. 저는 이것이 본 작품의 중심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우선 액션에 있어서 두 인물 모두 몸을 사리지 않는 거친 액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만큼 선의를 낭자하는 액션 연출이 펼쳐지고 있죠. 특히나 작품 중반부에서 두 인물이 크게 갈등하며 싸우는 모습이 이 특징을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서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두 인물 모두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후회하는 인물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으로 인해서 큰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두 인물이 스스로를 해치게 만들고 있죠. 그러나 작품은 그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고 끝내 세상을 함께 구원해내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힐링 팩터 능력을 가진 두 캐릭터와 딱 맞아떨어지는 서사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사 외적으로는 마블의 캐릭터 전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마블이 멀티버스를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이유로 성적이 좋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이 과정에서 인기가 적은 캐릭터들은 사라지거나 방치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상시키는 대표적인 캐릭터들이 작품 중반에 나오는 보이드 속 히어로들이었어요. 작품의 핵심 빌런 중 하나인 패러독스가 성스러운 시간선을 제외한 시간선을 모두 가지치게 하려는 것도 현실과 비슷한 맥락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영화가 보이드의 히어로들에게 각자의 결말을 선물해준 것, 그리고 패러독스의 계획을 저지하는 것 자체에서 나름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영화 외적인 영역에서 이익관계로 인해 상처를 입었을 캐릭터 혹은 세계관의 팬들에게 있어서 이 작품이 큰 치유가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이번 영화는 개봉 이전부터 마블 구세주라는 농담 섞인 표현으로 이야기되곤 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블의 최근 성적이 좋지 못했던 만큼 많은 기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작품이 구세주라는 표현이 쓰일 정도로 완벽한 영화였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지점들이 있기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작품의 중반부쯤에 서사가 제법 늘어진다고 느꼈어요. 데드풀과 울버린이 보이드에 갇힌 이후 빠져나가기까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두 인물 모두의 심리 묘사가 섬세했던 것도 액션적으로
혹은 코미디적으로 즐길 거리가 넘쳤던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준수한 서사와 연출 등을 보여줬지만 사람에 따라 불호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본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에 아쉬운 마음도 커졌던 것 같네요. 더불어 작품의 메인 빌런 둘에 대해서 이야기를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TVA의 패러독스와 보이드의 지배자 카산드라 노바죠. 먼저 등장하는 빌런 패러독스의 경우 성스러운 시간선 이외의 시간선을 소멸시키고 TVA 그 자체가 되려는 야욕을 가진 인물로 데드풀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저지해야 할 대상입니다. 즉, 작품의 결말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하는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나름의 심각성을 제시한 초반 단계 이후 아무런 역할 없이 묻히게 됩니다. 캐릭터 자체의 무력 혹은 카리스마 등이 떨어지니 위기감이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패러독스가 초반 단계 이후 존재감이 옅어진 대신 치고 올라온 것이 바로 카산드라 노바입니다. 그녀의 경우 데드풀과 울버린은 물론 다른 히어로들까지 힘을 합쳐도 상대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적입니다. 감히 대항을 할 엄두조차 나지 않던 카산드라 노바의 경우에는 작품 중후반부 두 중심 인물의 협업과 울버린이 제시한 선의로 인해 해결됐습니다. 사실 이 지점까지는 나름 괜찮았으나 정작 작품의 클라이맥스 지점에서 다시금 등장한 그녀의 포지션이 애매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가장 위협적이었던 빌런이 데드풀과 울버린을 전혀 위협하지 못하고 제법 허무하게 퇴장하거든요. 요약하자면 본 영화는 아쉬운 점이 전혀 없는 작품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아쉬운 지점 사이사이를 색다른 히어로들과의 팀업, 밀려드는 데드풀 군단과의 싸움, 데드풀과 울버린 두 사람의 협력 등 다양한 액션 요소도 보완하며 준수한 작품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작품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작품의 경우 정말 많은 세계관이 뒤섞인 작품입니다. 흔히들 영화 보기 전에 선행학습을 따로 해야 한다고 말하죠. 기본적으로 이 작품을 보기 이전에 엑스맨 시리즈 및 데드풀 시리즈를 보고 중심 캐릭터들을 알고 있어야 하며 마블 유니버스의 로키 시리즈 속 설정들이 중심 갈등 소재로 활용되기도 하죠. 더불어 제사의 벽을 줄곧 넘나들며 메타픽션적인 발언을 하는 데드풀의 특성 덕분에 정말 많은 패러디 요소가 들어갑니다. 매드맥스 시리즈가 떠오르는 연출에 이어 휴잭맨이 출연한 바 있는 위대한 쇼맨 등 다양한 요소가 드러나고 또 활용되죠. 이처럼 방대한 세계관의 융합이 누군가에게는 진입장벽이, 누군가에게는 팬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진입장벽이었고 제법 괜찮은 팬서비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엑스맨 시리즈를 그렇게 열심히 챙겨본 관객이 아닙니다. 또한 코믹스 설정에 빠삭한 것도 아니죠. 울버린도 데드풀도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의 캐릭터다 정도만 아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데드풀이 하는 캐릭터를 중심점으로 영화가 이끌어가는 코미디적인 대사 자체가 정말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영화관에서 직접 관람할 당시 TVA에 도착한 데드풀이 카메라에 대고 폭소와 거칠고 시원한 작별을 선언하는 장면에서 현장에 많은 관객들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웃음 포인트가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 시리즈의 광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팬서비스 측면에서도 훌륭했다는 생각이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코믹스 원작의 코스튬을 입은 울버린과 어벤져스 시리즈가 떠오르는 일부 대사, 그리고 영화의 첫 번째 쿠키 영상 등이 있는데요. 특히나 쿠키 영상의 경우에 앞서 팬들과 함께 역사를 쌓아온 엑스맨 유니버스에 대한 헌정이 무척 잘 드러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핵심 시리즈 전반을 잘 알지 못하는 대중의 입장에서는 무척 높은 진입장벽일 수 있겠습니다. 결코 누구나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러나 팬의 입장에서라면 충분히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오네요. 요약하자면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은 기존 세계관을 사랑한 팬들에게 준 하나의 종합 선물입니다. 물론 작품의 중반부에는 다소 늘어지는 부분이 있고 관람 이전에 진입장벽도 높은 영화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괜찮은 액션 연출과 이야기, 그리고 코미디 요소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더불어 데드풀과 울버린 두 캐릭터의 캐릭터성을 잘 지키려는 노력과 전작에 대한 일종의 헌정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히어로 영화의 팬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기 충분했다고 느껴집니다.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에 대한 제 평점은 8점입니다. 마블의 영화들을 꾸준히 봐온 팬의 입장에서
그리고 엑스맨 시리즈를 가볍게 본 관객의 입장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영화였습니다. 물론 엔드게임 이후 개봉했던 노웨이 홈, 가오갤 3편에 비해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작품성과 재미라면 현재 마블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과 분위기를 반전시킬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마블의 난장판이라는 한 줄평 또한 함께 남겨보고 싶습니다. 호불호가 충분히 갈릴 수 있는 영화지만 나름 오랜만에 즐겁게 본 마블 작품이었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